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네.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슈퍼위크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빅 이벤트들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을 거는 역시 AI하고 M7 빅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AI 관련주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던 하루였었죠. 자, 그럼 매크로 이슈들 같이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이슈였었죠.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네. 지금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라고 하고 현금 보유 비중만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혹시 버블이 곧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네.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34%나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주가는 영 흐름이 뭐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워렌 버핏의 은퇴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그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3,817억 달러의 현금을 그냥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분기 연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얘기가 그럼 자사주 자체도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그럴 수 나오고 있죠. 있는 상황인데요. 워렌 버핏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주식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 네. 그다음에 투자할 만한 좋은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살 만한 종목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AI 버블론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워렌 버핏은 그러면 전통적인 블루칩이나 굴뚝산업만 선호하느냐 그렇게 보실 경우가 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투자했을 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비중을 최근에 대폭 축소했는데 거기는 이제 애플이 포함돼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의 비아디를 투자를 했었는데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비아디는 전기차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죠. 따지면 굴뚝산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현금 비중을 100%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굉장히 방어적인 포지셔닝을 많이 취하는 투자자로 알고 계신데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뭐 이런 좋은 얘기를 말이네요.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고평가돼 있다라는 좀 거를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은 뭐 전례 없는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애플은 다음 분기에 뭐 12에서 14% 성장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수주가 뭐 사상 최고다. 내지는 뭐 26년도 상반기까지는 AI 수요가 변치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뭐 워렌 버핏 말 한마디에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그다음에 일정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려두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팔란티어의 실적이 공개됐었죠. 저희가 자막으로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음전됐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3% 뛰고 있었거든요. EPS와 매출도 잘 나와줬고 그리고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주가 반응도 3% 뛰면서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재는 또 음전이 된 상태입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소식들 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자사주 매입 중단 관련 소식 체크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 관련 얘기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FOMC 회의도 끝났고 이제 네. 연준 위원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비둘기파랑 매파 이렇게 의견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거든요. 네. 12월 금리 인하에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두 명의 연준 이사가 반대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0.5%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네. 있어서 이제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 11월 달에는 이제 FOMC가 없으니까요.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연준의 이제 미란 이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최근은 고용 시장보다 인플레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동결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데일리 총재 발언을 보면 네. 10월 달 금리 인하는 적절했다. 그다음에 연준의 쿡 이사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악화되는 게 인플레 재상승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기대 인플레는 뭐 문제가 없지만 상승이 지속되면 즉각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인하에 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마 뭐 또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은행 대출의 포션이 높은 중소형주들은 네.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파월 의장을 필두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12월 FOMC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지 이 발언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소식들도 전해주시죠. 네, 뭐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에 부과한 그 관세가 합법한 것이냐를 이제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요일 날엔 이제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하급심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관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의 발언을 보면 관세는 계속 유지될 거다. 대법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의해서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판결에 상관없이 즉시 1974년 무역법 또 다른 법적 근거를 적용해서 관세를 재부과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법리에 적용하는 문제 갖고 상당히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징수한 1,0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연 6% 이자와 함께 환급해야 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또 생길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 미국 국익에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네. 대법원이 그것도 사실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남겼죠. 대법원의 판단을 믿겠다. 그러면서 또 법정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관세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밤사이에 이제 대규모 계약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오픈 AI와 380억 달러 규모의 7년간 클라우드 AI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72달러에서 303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어요. 지금이 이제 250달러 선이 고점인데
지금 253달러 찍고 지금 250달러 전후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그 주가가 230달러에 있었는데 갭 상승을 했거든요.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네.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십자형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신다 그러면 보신 대로 이제 250달러 전후 253달러, 258달러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303달러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뭐 15%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존은 또 그 대규모 감원이라든지 물류 자동화를 통한 그렇죠. 또 비용 절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은 부담스럽고 저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하는 전략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과 관련해서는 보유 물량을 계속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좀 빠졌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간밤에 큰 화제였었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이랜도 그렇고 좀 많은 기업들과 엮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이슈들 정리 한번 쭉 해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데이터 센터용 엔비디아 칩 수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구글이 발행한 뭐 채권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계약으로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랜과 5년 동안 97억 달러 규모 AI 클라우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서라도 지금 그 뭐 아이랜이나 이런 쪽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동사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찍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흐름을 네.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이랜의 경우는 지금 급등이 나온 이후에 11% 상승으로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GPU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아이랜은 원래는 그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데요. 채굴 네. 기업인데 AI 데이터 센터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느낌이 좀 변모하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재생 에너지로 가동한다는 점 측면에서 보면 역시 저가 매수 내지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